정하는 연애 중. 안녕하세요, 최정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제가 차마 주식을 빨리 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한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식 미리 살 걸 그랬죠? 1년 동안 98%가 올랐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제82회 골든글로브 이 시상식 후보 명단을 보니까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분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대요. 그것도 공개 전부터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넷플릭스가 주최 측인 아무래도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 완성본을 미리 전달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많이 기다리신 만큼 지금 각설하고 오징어 게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그 안에서 총질을 하든 밖에서 야바이 짓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어.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일단 제가 제작 발표회도 갔다 오고, 그리고 12월이었나요? 그때 기자간담회,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자간담회, 이 감독님 모셔놓고 하는 기자간담회도 갔다 왔었고, 거기서 현장 공개했던 이 세 가지를 다 다녀왔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시즌2는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복수를 위해 돌아온 이 기훈, 그리고 프론트맨의 대결.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론트맨의 동생이자 게임의 실체를 쫓는 준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딱지치기 말고 이번에 무슨 게임이 나올까. 이 456억 원을 두고 벌이는 게임 이야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질의응답을 했던 여러 가지 현장에 제가 다녀와서 누구보다 굉장히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재밌게 보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당신 뭐야? 여기 관계자야? 해놨어요! 기훈이 누굽니까? 이정재입니다. 여기서 프론트맨이 누굽니까? 이병헌이에요.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또 화제를 모은 것이 있는데, 배우 이정재 씨의 출연료입니다. 현재 알려진 출연료만 회당 13억에서 15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시즌3까지 앞으로 13개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이정재 씨가 받을 예상 출연료는 제가 문까지만 곱셈을 열심히 해보면 약 170억 원이 넘게 나오는 거죠. 이 출연료가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지금 1등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2는요, K드라마 최초로 제작비 1,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넷플릭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이 경제적 수익을 냈다고 전해지니까, 사실 뭐 1,000억 원 투자는 아주 뭐 껌값이다, 뭐 큰 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편 마지막에 이제 가면을 탁 벗죠. 근데 이병헌이야. 그 안에 이병헌이 있었어. 이병헌 씨가 이번 제작 발표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프론트맨이 전작에서 게임을 총괄하고 이 진행하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등장을 했다면, 이번 2에서는요, 이 프론트맨의 전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는 사람인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이병헌 씨가 직접 주는 힌트입니다. 프론트맨이라는 인간이 기훈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 흔히 말하는 압류발이라고 하죠. 압류발 캐릭터가 될 것인지, 전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라! 뭐야? 너한테 벌이 앉았어. 다 움직였어. 이거 라인업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출연료를 생각해보면 제작비 이 정도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황동혁 감독에게 왜 이렇게 탄탄한 많은 배우들이 필요했냐고 물어봤더니, 시즌1에서 인기가 있었던 모든 캐릭터를 다 죽여버려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다 넣어야 됐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빠르게 지나가니까 빠르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임시완 씨가
코인 투자 유튜버로 나오고, 강하늘 씨가 굉장히 부침성 좋고 넉살 좋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아픈 딸을 절실히 좀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치료비가 필요한 인물로 나오고요. 박성훈 씨가 사실 완전 대반전이었어요. 성확정 수술을 마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트랜스젠더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어떻게 연기 변신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게임에 참여한 양동근 씨, 그리고 그의 엄마 강혜심 씨, 이렇게 배우분들이 나오고, 왜 시즌 1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훈이랑 경마장 같이 갔었던 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서환이라는 배우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 캐릭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 감독님이 살짝 언지를 주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강하늘 씨는 극 중에서 약간 경례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나왔는데 이서환 씨의 군 관련 후배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침성 좋은 캐릭터라고 나왔잖아요. 어떤 반전을 줄지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투자 정보에 속아서 거액을 잃은 조유리 배우까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옷겜2입니다. 오징어 게임 1에서는 사실 실질적 주인공이 저는 정호연 모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근데 이번 2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있을까? 아주 냉철한 질문입니다. 거의 기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1에서는 허성태 배우가 또 이 작품으로 완전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난 악역 같은데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감독님도 그거를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캐릭터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하냐. 다른 모든 배우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걔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진짜 박성훈 씨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성확정 수술을 위해서 이제 연기를 한다? 캐릭터 얼마나 또 살벌하게 몰입을 해서 나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훈 씨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서는 박성훈 배우가 전재준을 지우기 위해서 이 역을 맡았다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재준은 전재준이다. 우리가 장희수는 장희수라고 하는 것처럼 박지현 배우도 너무 유명해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장희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사실 이 박성훈 배우도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전재준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인생 캐릭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 캐릭터도 자신의 인생 캐릭터가 되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땡. 이 얘기는 또 안 하고 갈 수 없죠. 이 논란의 탑 캐스팅 이유를 제가 또 직접 듣고 왔는데 사실 국내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 기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최승현 씨 같은 경우는, 탑 같은 경우는 이 마약사범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리고 비슷한 논란의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주연을 맡은 승부가 아직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못했는데 이 옥겜 파워를 힘입어서 탑이 뭐 복귀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굉장히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발표 현장에도 나오지 않기는 했거든요. 이 황동혁 감독이 왜 캐스팅을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 스타, 뭐 한물간 스타였나요? 하여튼 그런 아이돌 역할로 나와요. 일단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예전에 시간이 지난 일이고 집유 기간도 끝났고 예전부터 그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지만 대마초 관련으로 뭐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활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써도 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자신의 이 오판, 그러니까 생각이 좀 짧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연기력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탑씨가 은퇴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 오디션 현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 현장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도 있었고 또 황동혁 감독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니까 이 오디션을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영상을 또 보여줬었더래요. 이 당시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리딩을 할 때도 재능을 보여줬다라고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복하기에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계속 이 배우와 촬영을 했고 믿고 뭐 갔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판단을 할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판단을 할 것도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옥겜을 직접 보시고 연기는 그래도 잘하네 라고 면죄부가 내려지게 된다면, 면죄부도 아니죠. 이제 그래 이 정도 쉬었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고, 아니야 아무리 옥겜인데도 우리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면 자연히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역시 시즌1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게 있는데 시즌1 때는요, 첫 게임 종료 후에 투표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매 게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해요. 어떤 투표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찬반 투표가 하여튼 무엇에 대한 찬반 투표가 매 게임 벌어지는데 이 투표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 결론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같기도 하죠. 이 작품 때문에 넷플릭스 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12월 26일에 공개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연애 끝!